이번에는 멜론 키우기를 도전해 볼게요. 마지막에 멜론 씨앗 나눔 받는 방법도 안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허니듀 멜론 드셔보셨나요? 생긴 것부터 일반 멜론이랑 좀 다른 게 그물 무늬가 없죠. 이 허니듀 멜론이 제가 먹어본 멜론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당도가 엄청나게 높고 과즙이 많아요. 1년 중에 딱 9, 10월에만 나오니까 아직 안 드셔본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세요. 제가 실외랑 실내에서 각각 이 허니듀 멜론을 키워볼 건데 성공하면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겠죠. 가격은 이마트에서 찾아보니까 1.6kg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먹고 싶어서 5개 들어있는 10kg 한 박스를 배송비까지 46,000원에 샀어요. 한 개 2kg짜리를 9,000원에 산 거니까 가격은 마트랑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박스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와이프가 벌써 택배도 다 뜯고 한 개는 먹었어요. 제가 과일을 자주 시켜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와이프도 허니듀 맛있는 건 알아요. 물론 와이프 혼자 먹은 건 아니고 손님이 와서 뜯은 건데 손님도 엄청 맛있다고 했다네요. 아쉬운 대로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보여드리면 박스로 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멜론은 대표적으로 후숙이 되는 과일이에요. 허니듀도 마찬가지로 후숙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구입한 직후에 겉면에 갈색점이 있는지를 잘 봐주세요. 사진의 왼쪽은 겉면이 깨끗하죠. 반면에 오른쪽 허니듀는 겉에 갈색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갈색점이 충분히 생긴 상태가 후숙이 끝난 상태입니다. 껍질이 지저분한 게 뭐가 묻거나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한 직후에 겉이 너무 깨끗하면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상온에 충분히 놔둬주세요. 너무 더운 곳보다는 25도 전후로 서늘한 곳이 좋아요. 너무 더우면 과숙돼서 퍽퍽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바닥에 닿는 부분이 먼저 익으니까 가끔 뒤집어 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갈색점이 오른쪽 허니듀처럼 충분히 생기면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2주까지도 끄떡없이 잘 보관되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해도 퍽퍽해지면서 맛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사서 처음에 후숙을 충분히 한 다음에 후숙이 다 끝나면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제 잘라볼게요. 보통 멜론은 사진처럼 자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허니듀는 껍질이 질기지가 않고 얇기 때문에 사진처럼 자르면 맛있는 부분까지 다 잘려 나가요. 그래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잘라볼게요. 먼저 한쪽을 이렇게 평평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니듀가 세워지기 때문에 자르다가 굴러가서 손을 다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을 조금 잘라주시고요. 위쪽도 아래쪽처럼 미리 자를 걸 그랬네요. 옆면을 돌아가면서 잘라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자르는 두께는 일단 얇게 잘라보세요. 그러면 심이 보일 거예요. 이 흰색 심이 안 보일 만큼 자르시면 됩니다. 딱 이 심이 안 보일 때까지만 자르시면 과육을 최대한 남길 수 있으세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독한 똥손이고 칼질도 정말 못하는데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옆을 다 자르셨으면 반을 갈라주세요.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속이랑 씨를 파주시면 됩니다. 씨앗은 쓰레기통으로 버리시면 안 되겠죠?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과일 씨앗으로 싹 키우는 걸 한두 번 해보면 과일만 보면 과일을 먹는 건 뒷전이고 씨앗 싹 틔울 생각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스갯소리로 바라병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저도 바라병이 와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남은 멜론부터 잘라보면 세로로 길게 썰어주시고요. 먹기 좋게 잘라주면 끝입니다. 허니듀는 워낙 과즙이 많아서 미끄러워지기 쉬우니까요. 자를 때 손 조심해주세요. 이제 씨앗을 발라낼게요. 일단 씨앗이 떠내려가지 않게 체에 올려놓고 할게요. 잘 보시면 흰색 속 말고도 투명한 과육이 씨앗에 붙어 있어요. 이런 과육이 남아있으면 싹이 틀 때 썩을 수가 있어서 과육을 깨끗하게 제거해줘야 돼요. 저는 마땅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하나 씻어줄게요. 혹시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씻은 씨앗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대충 제거해줄게요. 이제 새 키친타올로 옮겨서 잘 편 다음에 발려주겠습니다. 이 씨앗은 다 마르면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이고요.
준비한 씨앗이 어디서 산 게 아니니까 싹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발화율을 테스트 해볼게요. 용기에 키친타올을 접어서 넣고요. 허니듀 씨앗 10개를 준비할게요. 이제 물을 주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멜론 씨앗은 깜깜해야 싹이 잘 트는 암바라 종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앗은 수납장 안에 넣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발화 테스트 6일차고요. 여기 이 씨앗 하나가 뿌리가 나왔어요. 다른 9개는 아직 반응이 없고요. 오늘은 9월 26일 발화 테스트 9일차인데 2개는 뿌리가 나왔고 하나가 뿌리가 막 나오려고 하네요. 오늘은 10월 4일 발화 테스트 17일차고요. 최종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이 5개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5개는 싹이 났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발화율은 50%가 나왔습니다. 발화율을 왜 구했냐면 싹이 최소 1개 이상 나려면 씨앗 몇 개를 심어야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씨앗 4개는 심어야 됩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농업이나 원예도 과학이에요. 복잡한 건 모르셔도 되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발화율 50%일 때 3개를 심어도 운이 없으면 1개도 싹이 안 날 확률도 있어요. 그 확률이 12.5%입니다. 4개를 심으면 1개도 싹이 안 날 확률이 6.25%고요. 5개를 심으면 1개도 싹이 안 날 확률이 3% 정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운이 없진 않을 테니까 4개를 심겠습니다. 몇 개를 심을지는 정했고 언제 심을지를 정해야겠죠. 키우는 장소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외, 겨울에 추운 실내, 겨울에 따뜻한 실내,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실외에서 키운다면 봄에 최저온도가 10도 이상일 때 시작해주세요. 서울 기준으로는 대략 4월 1일 이후에 심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멜론은 씨앗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대략 90일에서 100일이 걸린다니까 10월 말에 추워지기 전에 수확하려면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겨울에 추운 실내예요. 실내인데 겨울에는 최저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고요. 대표적으로 베란다나 실외기실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이렇게 겨울에 추우면 당연히 실외랑 비슷한 시기에 키워야겠죠. 다만 봄에 최저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더 빠를 거예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심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가 겨울에 따뜻한 실내입니다. 요새는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한 집이 많기 때문에 거실이나 방 안처럼 따뜻한 공간에서도 식물을 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다른 방향은 좀 어렵고 남동향, 남향, 남서향 창문이 있으시면 겨울에 주로 식물을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남향집이 햇빛이 잘 들어오긴 하는데 여름에는 해가 고도가 높아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반대로 겨울에는 햇빛이 거의 쏟아지죠.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니까 풍수지리에서도 전통적으로 남향을 선호했던 거고요. 남향집에 살고 계신데 겨울에 식물을 안 키운다면 그건 엄청난 낭비예요. 저는 햇빛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햇빛은 공짜니까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정남향이었고 지금 집은 남동향이랑 남서향 창문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남향, 남동향, 남서향 순서로 유리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키워봤을 땐 남동향, 남향, 남서향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 방향에 남자만 들어가면 겨울에 식물을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베란다가 없는 게 식물 키우기에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따뜻한 방 안에서 겨울에 식물 키우는 게 햇빛이 충분해서 훨씬 잘 커요. 저도 실내에서 무화과 수확했던 게 전부 겨울이었어요. 남향 창문에 햇빛이 잘 드는 건 추분에서 춘분까지예요. 날짜로는 9월 21일부터 3월 21일이죠. 그러면 3월 21일에서 90일 전이면 대략 12월 21일이니까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시려면 9월 21일에서 12월 21일 사이에 씨앗을 심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내년 봄에는 실외에서 키울 예정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거실에서 겨울에 멜론 재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이고요. 이제 허니듀 씨앗을 심어서 본격적으로 멜론 재배를 시작해 볼게요. 대량으로 씨앗을 심을 때는 파종 트레이를 쓰면 효율적이지만 저는 딱 4개만 심을 거니까 종이컵에 심어 볼게요. 종이컵에 상토를 채워놨고요. 펜으로 구멍을 파주겠습니다. 이제 씨앗을 넣어줄게요. 지난번에 발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뾰족한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심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심으면서 돌아가서 큰 의미는 없네요. 이제 무게를 재볼게요. 종이컵이 물구멍이 없으니까 물을 적당히 줘야겠죠. 33g이 나오네요. 종이컵 부피가 180ml니까 그거의 10%면 대략 20g이에요. 그러면 53g이 될 때까지 물을 주겠습니다. 앞으로도 무게가 줄어들 때마다 53g까지 물을 줄게요. 그러면 물이 너무 많진 않을 거예요. 화분이 너무 작아서 아마 매일 물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컵 4개에 각각 1개씩 씨앗을 심어서 총 4개를 준비했고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싹이 잘 나나 지켜볼게요. 오늘은 10월 17일 씨앗 심은 지 5일차고요. 왼쪽 2개는 아직 변화가 없는데 오른쪽 2개는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10월 22일 씨앗 심은 지 10일차고요. 왼쪽 2개는 아직도 싹이 안 났고 오른쪽 2개는 싹이 확실히 났습니다. 지금 이건 떡잎이 조금 휘어져 있네요. 이거는 떡잎이 예쁘게 났고요. 본잎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 며칠간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새싹이 많이 웃자랐네요. 오늘은 10월 27일 15일차고요. 결국에 2개는 싹이 안 났어요. 그래도 싹이 난 2개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둘 다 본잎이 나왔고요. 비슷하게 자라고 있어서 아직 어떤 걸 골라서 키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10월 30일 18일차고요. 웃자란 싹이 자꾸 쓰러져서 커피 빨대로 세워졌어요. 잎은 이제 2번째 본잎이 나오고 있네요. 물 먹는 속도가 빨라져서 하루에 한 번 물을 줘도 금방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무게가 60g이 될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라면 부직포 화분으로 옮겨줄 거예요. 부직포 화분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주 대충 정하면 기본적으로 풀은 중형 화분, 나무는 대형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멜론도 한 해살이 식물이니까 중형이면 되겠죠. 좀 더 정확히 따져보면 화분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필요한 잎의 숫자예요. 잎 숫자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작으면 뿌리 양이 부족해서 잎에서 증발하는 물 양을 뿌리가 못 받쳐주거든요. 멜론은 한 그루에서 멜론 열매 1개를 수확할 때 잎이 20장에서 24장 정도가 필요해요. 제 경험상 손바닥보다 큰 잎은 중형 화분에서 30장, 대형 화분에서는 80장까지는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식물 종류는 크게 상관없고요. 이런 게 진짜 어디 가서도 못 듣는 노하우인데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부직포 화분에서는 대략 화분 부피 1리터당 잎은 2장까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물론 잎이 손바닥보다 작으면 잎 숫자가 더 많아도 괜찮겠죠. 어쨌든 멜론에서 필요한 잎 숫자는 20장인데 중형 화분은 30장까지 키울 수 있으니까 화분 크기는 중형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고려할 건 양분, 그러니까 비료의 양이에요. 농업진흥청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료는 필요한 비료의 양이 너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비도 많이 오고 유실되는 비료 양이 해외보다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죠. 비료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물을 키우려고 처음에 계획할 때 주로 해외 논문들을 참고하는 편이에요. 멜론도 논문을 몇 개 찾아봤고요. 이건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정리했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멜론 1개를 키우려면 질소가 대략 2800mg 정도 필요해요. 중형 화분에 상토만 넣고 심으면 그 안에 질소량이 3000에서 450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중형 화분에 상토만 가지고 키워도 비료 측면에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실제로는 제가 본 논문에서는 멜론을 2kg까지 키웠지만 저는 실내에서 키울 거라 2kg은커녕 500g까지만 커도 대성공일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질소량은 2800mg이 아니고 1700mg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중형 화분도 아주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가드닝랩 부직포 화분 중형에서 중형 화분 받침을 받쳐서 겨울 동안 실내에서 키워보겠습니다. 멜론이 비료를 적게 먹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진짜네요. 다만 칼륨이랑 칼슘은 상토에 있는 양만 가지고는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열매가 어느 정도 클 때쯤에 칼륨이랑 칼슘 비료는 조금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건 부직포 화분을 접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생육 초기에 필요한 질소량이 굉장히 적은데 중형 화분에 흙을 다 채우면 질소가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접고 멜론 모종을 심었다가 열매가 달리기 전에 상토를 더 채워서 질소 과잉을 막아줘야 될 것 같네요. 자세한 건 후속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실 영상을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야 유튜브 알고리즘상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직 화분에 심기 전부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랑 같이 키워보실 분들한테 허니듀 씨앗을 나눠드리기 위해서예요. 특히 겨울 동안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은 12월 21일 전에는 씨앗을 심어야 되세요. 가장 좋은 건 허니듀가 무슨 맛인지 맛도 볼 겸 허니듀를 사서 드시고 씨앗을 채취하시면 씨앗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만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제 허니듀 시즌이 끝나가서 판매처가 쿠팡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허니듀 구매 링크는 더보기랑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혹시 키우고 싶은데 씨앗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드닝랩 제품을 구매하실 때 허니듀 씨앗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과육에서 씨앗 골라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는 준비를 못했고 40분께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당 씨앗을 8개씩 보내드릴 건데 8개 중에 1개도 싹이 안 날 확률은 0.4%밖에 안 돼요. 혹시라도 8개가 전부 다 싹이 안 나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더보기랑 댓글에 허니듀 씨앗 나눔 링크가 있으니까요. 다른 제품 구매할 일이 있으시면 같이 신청해보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은 지금 바로 심으시고 베란다나 실외에서 키우실 분들은 받아놨다가 내년 봄에 심으셔야 되겠죠. 참고로 신품종 무화과 삽수는 원래는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삽수도 나중에 이렇게 나눔으로 드릴게요. 제가 벌써 구독자도 5,000명이 넘고 댓글, 공유, 좋아요까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채널이 갑자기 급성장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그래서 보답하는 의미로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리고 싶어요. 멜론은 다음 영상에서 부직포 화분에 분갈이하고 실내에서 유인줄 매는 걸 찍어 볼게요. 그리고 오이도 실내에서 같이 키우고 있으니까요. 영상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오이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